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우리가 어떠한 방정식 fx는 0이다 에서 이거의 실근이 뭐에 대응된다는 거야. 기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의 실근이 y는 fx의 x절편에 대응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할 거는 어떠한 방정식의 근의 개수 판단하는 거 이런 것도 할 건데 어쨌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y는 fx의 그래프 x절편에 대응하고 같은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x절편 구할 때 y에 0 집어넣었을 때 x가 구하잖아. 그지? 그리고 만약에 fx는 gx랑 같다라는 이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할 때 이거의 실근은 뭐랑 또 같은 얘기야. 이거의 실근은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의 x좌표랑 같은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그죠? 그러니까 간단한 3차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일반화를 좀 한번 해볼게요. 3차 방정식. 자, 어떤 3차 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얘가 이렇게 개형을 생각해 보면 이런 개형이나 이런 개형을 생각해 보면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반드시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오직 하나만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따질 게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는 얘에 관한 문제는 이런 3차 함수를 가지고는 뭐 근해에서 판단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고 얘 극값을 갖는 어떤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할 경우가 안 나올 텐데 그러면 x축하고 교점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그려지면은 교점이 하나니까 실근이 하나인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근이 하나인 거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실근이 두 개인 거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근이 두 개인 거고 이때는 실근이 세 개인 거고 서로 한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래서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첫 번째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다. 서로 다른 실근이 오직 하나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 아니면 이 상황 아니야? 공통점이 뭐야? 이때는 공통점. 다시 얘기할게.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판단할 때는 뭘 활용하지? 판별식을 활용하잖아. 근데 자, 만약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봐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기하적인 관점에서 봐봐. 이때 실근이 없지. 이때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 하나지. 중근. 이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지. 자, 이걸 판단을 해봐. 판별식이 아닌 놈으로 판단하는 방법,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판별식 말고. 이렇게 그려질 조건은 뭐야? 꼭지점의 y좌표. 그죠?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최소값이 0이다. 최소값이 0보다 작다거든? 기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지? 우리는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이제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면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할 거야. 극값이 0보다 크다, 작다, 0과 같다. 이게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자, 서로 다른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때의 특징은 극대값이나 극소값이 모두 음수지. 반대로 이때는 극대값, 극소값이 모두 양수고. 그치? 걔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같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조건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어, 이때는.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크다겠지. 그지? 부호가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에 갖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이때는 극대값이 0이고 이때는 극소값이 0인 거잖아. 그지? 하나는 중근, 하나는 또 다른 한 실근 이렇게 갖는 건데 이때는 조건이 둘 중에 하나가 0이니까 극대 또는 극소가 0이어야 되고 그는 하나로 표현하면 극대 곱하기 극소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면 지금처럼 이런 상황인데 이때의 특징은 뭐야?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 그죠? 그러니까 둘의 부호가 다른 거지. 그래서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렇게 극대 곱하기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을 3차 방정식의 판별식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 극대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겠다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4차 방정식의 근의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지? 또 다른 뭐 5차 방정식 판단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 값의 부호를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거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했던 거 생각하냐? 생각나냐? 2차 방정식 근해 분리할 때? 근해 분리할 때, 자,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할 때 생각했던 거 생각해봐. 우리가 따졌던 거. 첫 번째 뭐가 있지? 경계에서의 함수값 따졌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0인지 뭐 이런 거 따졌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하잖아. 그리고 또 뭐 조사해? 축의 위치 조사하지 않냐? 축의 위치 조사하고 또 판별식 조사하는 거 아니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조건을 제시하잖아, 우리가.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조건,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조건,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조건, 이런 거 따질 때 얘네들을 가지고 따지잖아.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9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를 생각할 수도 있다고. 3차 방정식 세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3차 방정식 두 근은 0보다 크고 한 근은 0보다 작다. 뭐 이렇게. 9차 방정식 근해 분리를 해야 된다고. 그럼 자, 9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로 바꿔보면 어차피 경계에서 함수값은 똑같이 조사를 해야 돼. 그리고 이 축의 위치가 2차 방정식의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축의 위치가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 축의 위치가 뭐를 얘기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극소값의 x좌표야. 그 값의 x좌표라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선 축의 위치가 곧 뭐를 조사할 거냐면 축의 위치를 뭐 조사하는 것은 그 값의 x좌표야. 이런 걸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지. 근데 다행히도 이 극값의 x좌표는 보통 상수로 주어요. 고정되게 준다고, 다행히도. 여기까지 조사할 일은 없을 거라고. 우리가 2차 함수 같은 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닿을 때는 축의 위치가 미정계수로 나올 때가 많이 있잖아. 근데 이때는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얘는 보통 상수로 많이 나오지. 이건 축의 위치는 이제 극값의 x좌표는 딱 정해진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경계에서 함수값하고 판별식 대신에 우리는 뭘 사용한다? 판별식 대신에 뭘 사용한다?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떠한 뭐 3차 방정식 또는 4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라든지 실근의 위치를 가지고 미정계수의 범위를 구한다면 경계에서의 함수값 그리고 극값의 부호 이런 걸 가지고서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 대해서 이제 미정계수 구하라는 조건이 나올 거야. 뭐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기 위한 뭐 미정계수의 범위 구하는 뭐 그런 식으로 조건을 이제 문제를 만들 텐데 그때도 역시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건데요. 케이스를 이제 두 가지로 나눌게요. 크게. 만약에 자 fx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뭐 1과 2 사이에 있는 어떤 1과 2 사이에 있는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주어질 수도 있고 실수 전체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어떤 구간에서 여기에 항상 성립하는 거야. 얘가 항상 성립한다. 뭐 구간이 좀 주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은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게요. 첫 번째는 이 구간에서 최대값 또는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 그때는 어떤 조건만 만족하면 되냐면 fx가 0보다 항상 크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거든. 가장 작은 원소가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클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항상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세우겠다는 얘기야. 구간에서 최소값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만약에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 그때는 뭘 이용을 할 거냐면 경계값을 가지고 조사할 거야. 경계값을 가지고 제시할 거야. 뭐 경계세 함수값을 가지고 이제 조건을 만들 거라는 얘기죠.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경계세 함수값을 활용할 거야. 이때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이거는. 자, 이제 바로 문제 풀어봅시다. 1번은 이제 아까 정리한 건데, 자, 이거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의 실근을 조사하는 거니까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a라는 요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할 거고, 이거의 극값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기로 했으니까 미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니까 자, 1하고 3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서로 다른 세 개 실근, 두 번째는 이중근과 다른 하나의 실근, 실근 두 개라는 얘기고 곧. 세 번째는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야. 실근 하나랑 혹은 두 개, 그지? 그러면 자, 우리는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극값의 그죠? 극대 곱하기 극소값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기로 했으니까 극대극소를 조사해 볼게요. 극대값이 얼마입니까?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은 a 플러스 4 나오죠. 그죠? 우리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알잖아? 슉슉 1에서 극대, 3에서 극소. 3 대입하면 얼마야? 3 대입하면 0 a 플러스 0 나오죠? 3 대입하면 a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얘네들의 곱 가지고 이제 조건을 제시하겠다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다. 그리고 둥근을 가져야 돼. 아니, 실근이 두 개여야 돼. a가 0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거나. 됐지? 마지막에는 뭐 허근을 가지려면 0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x에 관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고 그중 2개는 양, 2개는 음이 돼야 되는데 자, 4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 문제죠. 어쨌든 이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거든. 자, 그러면 이제 얘 극값을 조사해야 되죠.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야 되는 거니까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은 4x제곱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3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극값의 x 좌표를 봐요. 극값의 x 좌표를 보시면 마이너스 1하고 어디? 3이야. 자, 극값의 x좌표가 지금 등차수를 이루고 있죠. 그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4차 함수라고? 대칭성이야, 이거. 이거 4차 함수, 지금 이게 만약에 극값의 x좌표가 이렇게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 4차 함수가, 그럼 이게 대칭이다. 극대값의 x좌표 대칭이야. x는 1 선대칭인 함수거든요. 그걸 내가 알고 있으면 3에서의 극소값이나 마이너스에서 극소값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죠. 계산이 좀 끝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어쨌든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서로 단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한번 판단을 해봐, 너희들이. 서로 단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극소값이 지금 음수고 극대값은 양수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는 일단 서로 단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자, 얘를 fx라고 할게요. fx라고 한다면 f1 극대값 구하시면은 얼마 나오냐? 1 대입해봐. 7 마이너스 a인가? 그지?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F-1 구해볼까요? F-는 얼마야? 얼마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인 것 같은데? 맞냐? 빨리 계산해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A 값의 범위가 일단은 실근에 4개 가져야 되려면 7보다는 작아야 되고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됩니다. 라는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2개는 2개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뭐도 조사해야 되는 거야. 0에서의 그죠? 함수값도 조사해야 되는 거잖아.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0에서의 함수값이 어떻게 돼야지 2개가 양 2개가 나와? 0일 때 함수값이 양수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지, 그지?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 나오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따라서 A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A는 0과 마이너스 9 사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조건이 좀, 근에 대한 조건이 좀 불편할수록, 이거는 뭐 근에 대한 조건이 별로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좀 만약에 불편하잖아? 그러면 저런 미정계수는 따로 가는 게 좋아. 함수의 그래프가 좀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고, 따로 가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실근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미정계수만 따로 떨어뜨려서. 그런 다음에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의 교점을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얘가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4차 함수가 그냥 딱 고정된 그래프야. 고정된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거든. 그지? 자, 미분하면 어차피 얘랑 똑같이 나올 거야. 얘 똑같이 나와서 얘 마이너스 1, 3에서 그 값을 갖는 그래프 개형할 거야. 똑같이 미분해보면. 안 그래? 그래서 상상만 다르니까. 그러면 왼쪽 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릴 거냐면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를 대입해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나오겠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7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3 대입하면 똑같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면 자,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0이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딱 고정된 그래프야. 그런 다음에 y는 a라는 직선을 그려가면서 교점을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제 x 얘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음수에서 2번, 양수에서 2번 만나야 되는 거니까 y는 a라는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러니까 요 놈의 y 좌표 마이너스 9보다는 커야 되고 0일 때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필요에 따라서 너네가 조금 그냥 같이 가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은 상황에서는 같이 가면 되지만 혹시라도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상수항은 따라가는 게 좋다는 거죠. 미정계수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1번은 극값을 가져야 돼. 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려면 이런 개형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이런 개형이 되려면 이거의 도함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도함수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미분하시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p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2p 됩니다. 얘가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요. p제곱에 마이너스 3p제곱 플러스 6p 0보다 크다. 됐어? 마이너스 2p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p제곱 마이너스 3p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따라서 p는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서로 단 3개의 실근을 서로 단 2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fs는 0이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2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네.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2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래프를 그렸을 때 3차 함수가 하나의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2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도록 너희들은 조건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그냥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이 그래프만 딱 봐봐. 너희들 조건을 어떻게 제시할 거야? 이렇게 그려질 조건을 제시해야 돼. 이렇게 그려질 조건. 음근 하나, 양근 두 개 나오도록 조건을 제시할 거야. 어떻게 조건을 제시할 거야? 조건을 제시해봐. 이렇게 그려지도록 조건 제시해봐. 일단은 극값의 부호나 뭐야? 극값의 부호나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두근은 양근, 두근은 음근이니까 0일 때의 함수값을 생각해줘야 되고 또 극값의 y좌표를 생각해줘야 돼. 극대 또는 극소를. 그럼 조건을 제시해보라고. 뭐뭐 있을까? 첫 번째, 당연히 경계에서 함수값은 양수다. F0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할 거고. 그지? 두 번째, 또 무슨 조건이 필요하겠어? 극소값이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필요하겠지. 우리가 이제 3차 방정식의 극대극소를 판단할 때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판단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 필요도 없는 이유가 뭐냐면 0일 때의 함수값 자체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극대는 당연히 양수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지. 알겠어? 물론 이거 대신에 그냥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계산이 살짝만 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럼 극대 곱하기 극소 이런 거 생각하려면 극대값 생각하려면 요 미분했을 때 요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정계수가 있어서 조금 불편한 거지. 근데 뭔가 인수분해가 되지 않겠냐? 뭔가 그 극값의 x좌표를 구해줄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p 곱하기 p-2 안 되냐? 오씨 안 되네. 안 되네. 아 정수구나. 정수구나. 아니구나. 잠깐만. 1번하고 2번하고 다르지? 여기 있구나. 정수구나, 정수. 그지? 그래서 정수 조건을 찾아야 되고, 여기서 이제 조건을 생각해 보시면 P가 가능한 게 어차피 1 아니면 2니까 1일 때하고 2일 때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만약에 P가 만약에 1이라 첫 번째 P가 1이라고 가정해보자. P가 1이라고 가정해보면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P가 1이면. 그래서 x는 이제 1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극대값 갖는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죠? x는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1에서 극값을 갖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그려지게 한 조건은 이 두 개를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러면 자 무슨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F0은 뭐야? 0 대입해봐. Q지, Q. F0은 Q지. Q는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만족해야 되고 두 번째 F1 극소값은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조건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F1 대입해봐. F1 얼마 나오니? F1 P가 지금 1인 상황이야. P가 1인 상황이니까 여기 1 대입하시면 F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지워질 거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Q 마이너스 1 나오는 것 같은데? 1 집어넣으면? 맞냐? 1 집어넣으면 Q 마이너스 1 나오는데 얘는 0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Q는 뭐야? 1보다는 작고 0, 몰라. Q가 정수라고 했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네. 그지? 그래서 P가 1인 경우는 배제시키다 라는 거겠지. 그럼 이제 어떤 경우만 남았어? 이제 P가 2인 경우만 남았고 P가 2일 때 똑같이 풀면 되겠지? P가 2라고 가정한다면 F'X는 뭐 나오냐? 3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얼마야? 2 대입하면 0 나오네. 얘가 0 되는 점 찾으면은 x 곱하기 이거 뭐야? 0 되는 점이 언제야? x는 0하고 3분의 4하고 2개잖아. 그지? 됐어? 그러면 따라서 F0을 구하시면 F0은 아까 Q였고요. F0은 Q였고 Q가 0보다 크다는 조건 만족해야 됐고
그 다음에 F3분의 4가 극소값인데 F3분의 4가 얼마 나오냐? 계산해줘봐. 응. 계산해줘봐. 3분의 4 대입하시면 27분의 64에 마이너스 얼마야? P 곱하기 X제곱이니까 9분의 16 곱하기 2니까 9분의 32. 그 다음에 또 뭐요? 아이씨, 멀어서 안 보이네. P가 2니까 여기는 0이네. 다행이다. 이 정도에서 끝나서 다행이다. 자,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따라서 Q는 뭐보다 작다? 9분의 32 마이너스 27분의 64보다 작다. 정리 한번 해보자. 얘가 27분의 얘 뭐 얼마냐? 96 마이너스 64면은 32 나오네. 그지? 그지? 그럼 Q는 0보다 크고 27분의 32보다 작다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Q가 1로 정해지겠네. 정수 1. 정수는 딱 유일하게. 그래서 PQ를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 자, 저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얘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대. 이건 기하적인 얘기잖아. 그치? 그걸 우리는 어떻게 바꿔? 대수적인 얘기로 바꾸죠.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라는 조건을 바꾸지. 그지? 서로 다른,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지금 이 두 그래프를 나눠 생각한다면 두 그래프를 따로 간다면은 다루기가 불편해.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따지기가 불편할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한쪽으로 밀 거야. 한쪽으로 밀 건데 밀어버리면 4x 세제곱에 뭐야? 여기 마이너스 12a x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7 될 겁니다. 플러스 27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건데 이거 약간 예측을 너희들이 좀 해줘야 돼. 성목이 뭐 자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어? 아니야? 자, 서로 한 세 개씩 가져야 되는데 이 그래프를 그릴 거잖아. 뭘 예측해야 되냐면 미분을 먼저 해놓고서 이게 근을 한번 생각해봐. 얘는 미분을 했을 때 미정계수 A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게 0되는 지점이 지저분할 수도 있고 안 지저분할 수도 있거든. 지저분하면 이게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미분을 해보시면 12x제곱 마이너스 12a잖아. 얘가 0되는 점을 찾아야 극대극소를 찾을 거 아니야. 여기서 이 x값이 미정계수 a로 표현될 거라고. 할만하냐 안 하냐를 너희들이 판단해보고 할만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얘는 할만해요 안 해요? 할만하죠. 그러니까 그냥 가도 되겠지. 이건 x가 얼마 나와? 얼마 루트 a 나오니까 일단 a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게 서로 한 두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그거 놓치면 안 되고 알겠지? a가 0보다 커야 돼. 얘가 실수가 나야 되니까. 그치? 그런 다음에 a가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입해봐. 대입하면은 서로 한 세 개의 실근이니까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루트 a 대입하시면 이거는 얼마냐? 루트 a 대입해봐. 4 a 루트 a 마이너스 12 a 루트 a 플러스 27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a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a 루트 a 플러스 12a 루트 a 플러스 27이고요. 극대 곱하기 극소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주죠. 그 다음에 정리하시면은 얘는 27 마이너스 8a 루트 a 얘는 27 플러스 8a 루트 a 0보다 작다. 정리하시면 27의 제곱 마이너스 64a 세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네. 따라서 a 세제곱은 64분의 27의 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 4의 세제곱이죠? 얘는 뭐야? 9의 세제곱 아니야? 그지? 예, 9의 세제곱. 4분의 9의 세제곱.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A는 4분의 9보다 크다 이렇게 결론이 나올 거야. 되겠어?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이게 지금 요거 보시면 내가 함수를 이제 분리하는 거야. 함수를 필요함에 따라서 적당히 저를 쪼개서 갈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서로 한 3개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다시 기하적으로 바꿔서 4x 세제곱 플러스 27이 12ax랑 같다랑 어차피 같은 얘기니까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 3개가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다시 기하적으로 해석해서. 그러면 이 그래프는 3차 함수의 그래프고 잘 익숙하잖아. 되게 익숙하지. 이거 익숙한 그래프다. 어떻게 그려지냐면 y는 x 세제곱, 이거 4x 세제곱의 그래프를 27만큼 표현한 거니까 여기 y좌표는 27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이 직선 0,0이라는 직선이잖아. 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그지? 그럼 기하적으로 판단한다면 언제가 경계냐면 이렇게 딱 접하는 순간이 경계가 될 거고 이때보다 길이가 커져버리면 실근이 3개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가 성향이 좀 바뀌겠지. 원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원점에서 근 접선의 기울기가 자, 원점에서 접선 그은 거고 그럼 여기에 원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y는 여기 접점의 좌표를 t, 4t 세제곱 플러스 27이라고 잡으면 뭐야? 12t의 제곱이 기울기인가요? x-t 더하기 4t 세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0,0 지나니까 대입해가지고 그래서 8t의 세제곱은 27. 여기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여기서? t의 세제곱은 얼마야? 8분의 27이잖아. 그지? 그럼 따라서 t가 얼마야? 2분의 3이 나오는데? 뭐 잘못 구했는데? 여기 계산이 틀렸는데? t 구한 거지? t 구한 거지? 지금 a 값의 범위 구해야 되는데, 그지?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 이제 12a는 기울기니까 요때의 기울기보다 12a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요 t가 2분의 3이면 요거 미분하시면 y'은 12x 제곱이고 여기다 2분의 3 대입하시면 뭐야? 12 곱하기 4분의 9 나온다고. 얘보다 12a가 지금 커야 되는 거니까 a가 4분의 9보다 커야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저거는 제한 범위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네. 제한 범위 내에서. 자, 이런 거는 제한 범위가 정했고 여기서 A 보시면 상수항만 딱 A잖아. 그러니까는 이 A를 이항을 시켜가지고 A 값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겠죠. 실근의 개수가. 그죠? 그러니까 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움직여만 생각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를 이렇게 줬다고 하자. 만약에 저 방정식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실근의 개수를 GA라고 정의를 하자. 그럼 우리가 이제 A값 범위 나눠가면서 실근의 개수를 조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때는 그냥 저 함수의 그래프를 딱 얘를 고정시켜놓고 y는 마이너스 1라는 직선만 움직이면서 생각하는 게 편할 거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하니까 이게 나눠 생각하는 게 편할 거야. 이때는. 그지? 그래서 요거 그래프하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지. 그럼 미분하시면 y'은 자, 그래서 그래프가 마이너스를 대입해보면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얼마야? 6, 5 나와? 6, 5? 9 빼기 4 하면 5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대입해봐. 2분의 1 대입하면은 2 플러스 4분의 9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네. 그럼 4분의 5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어쨌든 2분의 1 대입하시면은 이제 4분의 5 나와요. 4분의 5. 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이렇게 이상하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야? 여기 왜 4분의 9로 바뀌었지? 2분의 1 대입했는데 여기 4분의 3인데. 자,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죠. 그죠?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고 계산 진짜 못한다. 계산 진짜 못한다. 2분의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분의 1 나오고 플러스 4분의 3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얼마 나냐? 마이너스 4분의 7 나오나? 자, 그럼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0,0 대입하시면 뭐 나오겠죠. 0,0 대입하면 0,0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 놓고서 이제 실근의 개수를 조사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조사할 거야. 그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야. 여기 제외하겠죠, 이 점. 그 다음에 1을 대입해봐야겠죠. 1을 대입해보면 얼마 나와? 1,1 나오죠, 지금. 1,1, 요 점 지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시면 마이너스 A라는 직선이 이제 5보다 만약에 크거나 같으면 실근이 없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 실근의 개수가 없을 때 첫 번째 마이너스 A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작다. 이때는 실근의 개수가 이제 연계가 되는 거고. 그치? 실근의 개수가 하나일 때는 언제겠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4분의 7일 때. 이때. 그지? 그리고 또 언제? 요 사이일 때. 그죠? 요 사이일 때. 요 1일 때 함수값이 1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1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요 점은 끝점은 뺀 거잖아. 그지? 끝점은 뺀 거니까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한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A가 1보다 작고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클 때 이때는 2개가 될 거고요. 됐어요?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시면 되겠죠. 자, 6번. 지금 조건은 뭔가 기하적인 조건이죠. 그래프가 저 선분과 만난다. 그지? 저걸 대수적인 조건을 한번 바꿔볼래? 대수적인 얘기를 바꿔보면 뭐가 되지? 일단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뭐야? y는 3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x 플러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 즉 따라서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지? 얘가 그러면 얘랑 만나는데 저 선분과 만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그지? x좌표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인 거죠. 그죠? 이 그래프, 이 직선 y는 마이너스 3x,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의 일부인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이 있는데 이 선분과 만나는 얘기는 이 그래프와 만나는 이 교점에 여기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랑 연립하시면 얘네 둘이 연립하시면 그 방정식의 실근이 이 직선과 이 3차 함수하고의 교점이라고 맞지? 교점 x좌표를. 그러니까 기하적인 얘기를 대수적인 얘기로 바꾸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7이라는 이 방정식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서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한다는 거지. 그런 다음에는 다시 얘를 또 정리해주지. 그 다음에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얼마야? 9x 플러스 7은 a. 이렇게 정리할게요. 왜냐면 이렇게 제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니까 그냥 a를 따로 빼는 게 편할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하겠다. 미분하시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고요. 3에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고요. 그러면 그래프 그려보면 마이너스 1때 얼마 나와? 마이너스 1때 얼마야? 13 나오나? 아니다. 12 나오나? 어? 마이너스 1일 때 10이 나오냐?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일 때. 3일 때는 마이너스 20 나온 것 같은데? 자, 3일 때는 마이너스 20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자, y좌편이 7이네.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니까 여기만 조사해야 돼. 마이너스 2를 대입해봐야죠.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플러스 18, 플러스 7 나왔네. 그럼 마이너스 20, 플러스 25. 마이너스 2일 때 5네. 여기죠, 여기. 그지? 그 다음에, 1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8이야. 마이너스 4야.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고 이렇게.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y는 요 3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직선이 교점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여기서부터 요 안에서 교점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러면은 y는 a라는 직선은 1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지? 그리고 요 놈의 y좌표가 얼마였냐? 마이너스 4였냐? 그럼 a는 뭐다? 12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겠죠. 그죠? 필요에 따라서 뭐 조건을 기하적인 조건을 대수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대수적인 조건을 기하적으로 바꿀 수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워 되겠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곡선밖에 한 점에서 어떤 곡선액은 접선의 개수를 묻는 문제거든요. 접선의 개수랑 관련된 문제인데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근 접선의 개수에 관한 문제는 자, 실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로 바꿔서 해석할 거예요. 실근의 개수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거야.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한번 봅시다.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자, 실근의 개수, 어떤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를 바꿔서 해석할 건데 일단은 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그래프가 있고요. 여기 2,a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접선을 그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 접점의 좌표를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라고 한다면 오케이? 이 점에서 근 접선이 2,a를 지난다 해서 t 값을 우리가 구했잖아. 그지? 그래서 따라서 y는 자, 3t 제곱 마이너스 3이 기울기고 t,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지나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대입하시면 a는 3t 제곱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t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오도록 한 a값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지. 알겠지? 네, 정리합시다. a는 t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냐? 마이너스 2t 세제곱이고요. 자, t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6t 제곱인가? t의 개수는 지워지네?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실근이 2개 이상 나오도록 한 a값의 범위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지? 얘도 이제 그냥 따로 가는 게 편하겠죠. y는 마이너스 2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마이너스 6의 그래프하고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로 바꿀 거고요. 그러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12t. 그럼 마이너스 6에 t에
t-2니까 0하고 2에서 그 값을 갖네. 0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나오고 2 대입하면은 8 마이너스 16 플러스 24 마이너스 6 2 나오나? 자, 2,2 나와요. 그래프가 이런 기형이 나오는 거잖아. 최고 차익에서 음수니까. 실근이 2개 이상 나와야 되니까 이 안쪽으로 와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일단 접선액에서 묻는 문제는 일단은 실근액에서 묻는 문제로 바꿀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8번은 절대값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느껴질 거거든.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도 아니고 절대값 쉬운 놈들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불편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부호를 좀 생각을 할 거야. 부호를 생각할 건데, 자, y는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의 그래프와 y는 k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들이 알파 베타 감마니까. 근데 얘의 그래프는 원점 대칭인 거 확인이 되지. 원점 대칭인 거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 y 프라임은 x제곱 마이너스 1. 자, 1하고 마이너스 1에서 그 값을 갖네.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얼마 나오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분의 2 나와.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1에서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요놈의 x좌표 얼마니?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서 1대 루트 3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y는 k라는 직선을 0보다 큰 쪽만 생각해도 되다는 거죠. 0 이상인 경우만 생각해도 되지. 대칭성을 생각하면. 그러면 y는 k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아, 부호를 좀 알겠네. 두 개는 0보다 작고, 하나는 0보다 큰 상황이네. 그지?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감마인데,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얘를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죠? 이렇게 일반성을 잃지 않고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부호가. 양이니까. 맞지? 자, 그러면 얘가 최대가 되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얘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어떻게 해줄까? 이 다음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근각역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제 근각역의 관계에 의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지금 0이야.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감마잖아. 그지? 그럼 얘는 지금 뭐냐면은 이게 감마야, 감마.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2감마랑 같은 값이야. 그러면 우리는 감마라는 놈의 범위만 신경 써도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프를 한번 봐봐. 감마는 요 놈의 x좌표를 우리가 감마로 잡은 거 아니야? k가 0 이상일 때? 감마가 최소가 되는 상황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감마 최소일 때가 언제야? y는 k가 여기 딱 k가 0일 때. 여기 루트 3일 때겠지. 그지?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2 루트 3입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두 번 풀어볼래?
자, 여기서 저 두 개를 식을 조작해서 뭔가를 곱셈 공식이나 막 이런 거 등등을 가지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함수를 다루고 있잖아.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너희들이 이걸 두 개를 보고서 공통점을 생각해야 돼. 모양이 거의 흡사하지 않냐? 그지? 자, 이렇게 바꿀게, 선생님이. 자, 봐.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는 0인데, 좀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좀 차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자, 얘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마이너스 베타 세제곱 더하기 2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할게. 내가 왜 이렇게 했겠냐? 이거. 얘를 어떻게 바꿔주려고?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바꿔주려고. 가능하겠어? 네, 가능하겠어? 이거 같은 식이지. 그지?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알파 여기다가 이거 지금 보시면 얘랑 똑같은 구조인데 똑같은 식의 구조에 얘는 알파가 들어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 있어. 그럼 알파하고 베타는 자, 뭐 알파하고 베타는 뭐냐면 자,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근 중에 알파라는 근도 있고 마이너스 베타라는 근도 있구나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의 실근이라고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그럼 이 두 분의 합을 지금 물어보는 거고. 맞지?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y는 x 세제곱 더하기 2x 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요. 미분하시면 3x 제곱 플러스 4x네요. 그러면 얘는 0하고 얘가 0 될 때 자, x는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에서 극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해 봅시다. 마이너스 27분의 64 플러스 9분의 32 마이너스 2 나와요. 그럼 27로 통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64에 플러스 96에 마이너스 54가 되는 것 같은데? 맞지? 자, 그럼 계산하시면은 27분의 얼마야? 마이너스 10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맞냐? 20인가? 22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자, 그래프가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분의 4를 대입했더니 27분의 마이너스 22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뭐예요?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 무슨 얘기야? 얘는 지금 실근이 하나지. 그치? 근데 지금 저기서 알파, 베타가 실수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이 방정식 근이었잖아. 그럼 이 방정식은 알파는 이 방정식의 근이고 알파도 이 방정식의 실근이고 마이너스 베타도 이 방정식의 실근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실근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얘네들이 같은 놈이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서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보고서 뭔가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함수값의 모양을 지금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어쨌든 함수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왜 1학년 때 저 문제를 봤으면 사실 곱셈 공식으로 가는 게 맞겠지. 그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성립하기 위한 실수 p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대.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그래,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미분을 해볼 건데 미분하면 예뻐요. 4p 세제곱 그럼 얘는 4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p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x가 p일 때만 0이죠. 실근은 p밖에 없고 그러면 p일 때 구호조사 하시면
아니, 부조사할 것도 없지. 타참수 개형 알잖아. 이제 좀 정리했으니까. 얘는 그래프 개형이 뭐야? P에서 최소값을 갖는 개형이란 말이야.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지. 항상 0보다 크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클 거고 최소값은 P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P 4제곱 더하기 10이고요. 얘가 0보다 크다. 이것이 0보다 크다. 따라서 P의 4제곱은 4보다 작다. P의 제곱은 2보다 작다. 따라서 P는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사이다. 이렇게 되면 되겠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열린 구간을 제한 범위로 둬버리면 우리가 자, 최대 최소의 정의에 의하면 닫힌 구간에서는 어차피 최대 최소가 존재해. 어떤 다양함수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연속함수가 닫힌 구간에서는 반드시 최대 최소를 갖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닫힌 구간으로 주어지면 어차피 최대 최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걔네들 가지고 부등식을 생각하면 되는데 열린 구간을 주어질 때는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저럴 때는 이제 보통 경계값을 사용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열린 구간이 주어질 때는. 자,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대요. 그럼 미분을 해보시면 x-3에 3x-1입니다. 자, 극소값을 갖는 지점을 생각해 보시면 극소값을 하고 극대값을 보면 3분의 1하고 3에서 극대극수를 가져요. 그죠? 자,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이 지금 3분의 1에서 극대값을 갖고 3에서 극소값을 갖는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을 봐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서는 이 0에서의 함수값이 더 작을 수도 있고, 그죠? 클 수도 있으니까. 0에서 함수값을 조사해보니까 뭐야? A 나오지, 0에서 함수값이 A. 0에서 함수값이 A 나와. 그리고 3 대입해봐. 얼마 나오니? 3 대입하면 27 마이너스 95 45 플러스 뭐야? 어? 이렇게 나와? 맞아? 그러니까 뭐야? A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네. 그지? A 마이너스 9 나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의 함수값하고 여기서 함수값을 비교해봐. 누가 더 작아? 얘가 더 작지.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최소값을 갖는 경우에 안 갖는 경우에. 얘는 갖는 경우지. 그러니까 최소값을 갖는 경우니까 여기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는 조건만 만족하면 되겠지. 그래서 A-9는 0보다 크다. 이거는 최소값을 열린 구간이라도 해도 최소값을 갖는 거니까 최소값 가지고 식을 세우면 되고. 자,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이 두 식을 대소를 비교하래요. 그럼 대소 비교하라는 얘기는 뭐야?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보라는 얘기인데, 자, fx를 정의하기를 여기에서 오른쪽 거 뺀 거. 자, 얘가 0보다 큰 쪽에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할 거야. 자, 일단은 이거 그래프를 그릴 거 아니냐? 그지? y는 fx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할 거야. 그럼 y 프라임은 2n 플러스 1 x의 2n 제곱에 플러스 2n 플러스 1 곱하기 n의 x의 n 마이너스 1 제곱에 2n 플러스 1 n 플러스 1 곱하기 x의 n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얘가 0되는 점을 찾아야 돼. 얘가 0되는 점을 찾아서 부호조사, 이거, 극각 판단해야 되잖아. 그런데 한번 x의 n-1제곱 묶어볼게요. 2n 플러스 1도 묶이네. 2n 플러스 1을 묶어서 x의 n-1제곱을 묶을게요. 인수분해를 해야 뭐 부호조사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x 플러스 n 이렇게 나옵니다. 아, 얘 부호조사를 해야 돼.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인수분해하기가 굉장히 껄끄럽죠. 1 대입하면 0이 되긴 하지만 요 인수분해하면은 조립제법 써서 인수분해한다고 생각해봐. 이거 그냥 먼저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걸 인수분해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니까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내가. 자 1
0, 0, 0, 0, 0 하다가 마이너스 n 플러스 1에 플러스 n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인수분해 할 거예요. 조리세표 써서 1 대입하면 0인 거 확인되니까. 그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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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야? 인수분해 할 때 얘를 x-1에 블라블라 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저거에 부호를 조사하려면 0 되는 점을 다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근데 이 다음에 여기가 인수분해가 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놈이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놈이 분석이 잘 안 되는 거야. 어차피 0보다 큰 적에서는 얘가 양수하는 거 보장이 돼 있는데 얘가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몰라. 나는 이 함수에 대해서 뭔가 분석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해줄 거야? 이 함수가 나는 분석하고 있다? 이 함수가 어떤 놈이지? 뭐 해줄 거야? 이 함수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는 거야, 이제. 알겠어? 그러니까 y는 x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x 플러스 n이 얘가 잘 해석이 잘 안 돼, 이게. 인수분해가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해석이 잘 안 돼서 이거의 그래프를 또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 자, 미분을 해보면 y'은 n 플러스 1 x의 x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1 묶어버리시면 n 플러스 1에 x의 n제곱 빼기 1이야. 아, 자, 봐봐. 얘는 1일 때 0이죠. 1일 때 0. 0보다 큰 쪽에서 생각해봐. 1보다 클 때는 양수고 1보다 작을 때는 음수인 거 확인이 되지. 1에서만 부호 바뀐다고. 1에서만 부호 바뀌어. 1보다 작을 때는 뭐야? 음수지. 1보다 클 때는 양수지. 그럼 작다 크다잖아.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극소에서 최소. 근데 얘가 1에서 최소값을 가자. 얘가 1을 대입해봐. 얼마야? 1을 대입해봐. 얼마야? 1 대입해봐. 0이지? 1 대입하면 0이지? 자, 무슨 얘기냐? 얘가 최소값, 1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1을 대입했더니 0이야. 그 무슨 얘기야? 이 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놈이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놈이지.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뭘 한 거냐면 얘를 미분을 했는데 얘가 항상 0 이상이구나 라는 걸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야? 얘가 미분한 게 항상 0 이상이니까 얘는 증가함수하는 게 보장이 되잖아. 증가함수하는 게 보장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쪽에서 본다면 열린 구간에서 생각한다면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지. 0보다 큰 쪽에서 본다면 증가함수니까 그지?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최소값 대신에 뭘 사용하겠다? 0에서의 함수값을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지. 번개값을. 0을 대입해봐. 0 대입하면 얼마 나오니? 0 대입하면 어떤 놈? 0 대입하면 0 나오지 0. 그럼 그래프가 이런 개형이라는 얘기야. 그럼 0보다 큰 쪽에서만 봐봐. 뭐가 되겠어? 항상 0보다 크겠지. 그래서 얘는 항상 양수구나. 얘는 항상 양수니까 왼쪽 게 항상 오른쪽 보다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